그럼 아코의 송별회는 내일 모레 가게 문 닫고 나서 하는 걸로 하고, 양아치스러운 금발의 남자와 짧은 쇼컷에 이 여자가 함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꽃집입니다. 그것도 이 누나가 점장님. 아코가 이 꽃집을 그만두는 이유는 낭만적이게도 결혼 때문이라는데요.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진 것을 계기로 16살이라는 연상인 남자와 국제 결혼이라니,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도 세상에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점장님에게 이 남자 하즈키는 쌀쌀맞게 말합니다. 왠지 수상쩍지 않아요? 꿈이 없네 하즈키는 이라는 말을 들은 그는 그녀를 뒤돌아보면서 내심 생각합니다. 늘 꿈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점장님 쪽이다. 아코가 국제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진심원이 축하를 해주는 점장님. 제 얘기는 이쯤에 두고요. 점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자기 결혼만큼이나 궁금한 게 점장님의 연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웃으면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나야 워낙 연애랑은 거리가 멀잖아. 아마 평생 없을걸? 그런 점장님을 보는 하즈키는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 젊은 나이에 전설을 이탈하려는 거야? 연애 안 하면 전설 이탈이야? 너 왜 10이냐? 어쨌든 여기서 알바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개월.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하즈키는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지만 현실은 더더욱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대상이 아닌 채로 곁에 있는다는 것은 그저 손님과 주인의 사이보다 괴로울지도요. 다음날 아침, 아코의 송별회 준비를 위해서 아침 일찍 시간의 근무를 하러 나온 하즈키. 가게 2층에 있는 그녀의 집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불쑥불쑥 남자를 들이다니 조금은 의식해줬으면 하는 귀여운 하즈키. 하지만 딱히 의식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대놓고 우통을 벗은 남자가 있었는걸요. 너 로커 좋아하냐? 뭐죠? 무언의 손접보고? 아니면 약간 농락을 하는 걸까요? 니 갈게? 라는 느낌으로 하즈키는 뭔가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있었잖아. 도란도란 얼굴에 재 묻은 것까지 이야기해주는 그녀의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보면서 하즈키는 점장님에게 말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만 가볼게요. 체념이 빠른 것이 보기 좋네요. 점장님 안 그렇게 보였는데 되게 잔인하죠? 급하게 돌아가는 하즈키를 따라오는 점장님. 시침이 떼는 것도 정도껏 해요. 짜증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랄까 수법이 지저분하네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하즈키의 사랑, 그것도 이런 수작질에 당하면서까지. 이 젊은이의 시련은 누가 해결해주죠? 순진한 듯이 아직도 잼을 뺨에 묻히고 있는 점장님을 보며 하즈키는 자신의 들러붙은 마음을 떼듯 그녀의 얼굴에 붙은 잼을 닦아냅니다. 밤이 되고 아코의 송년회. 그런 수모를 겪고도 송년회에 나온 하즈키는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제의 그 상황은 상대가 내가 아니었어 상당히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요? 감정을 정리하듯이 담배를 태우러 나오는 하즈키에게 승자의 여유라도 과시하듯 그 남자가 인성질을 하러 옵니다. 폐암 걸리잖아. 뭐야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언제부터라니 3년 전부터. 와 혹시 이거 식용고추로 만든 케이크예요? 옛날에는 자주 주문했었지. 남편이 좋아했었거든. 너 역시 보이는구나.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혹시 4차원의 존재? 세상에 너 같은 사람도 있군. 너 로카 어떤 사이지? 그건 내가 묻고 싶다고. 로카는 내 아내야. 연애랑은 거리가 멀다고 해놓고선 이미 인생에 반려자가 있잖아. 그것도 생전의 이야기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라는 말을 시킨다면 우리의 결혼 서약은 이미 무효하니까. 저기 시마오 아츠시씨, 당신 결국 뭔데? 그러니까 점장님이 과부라고? 난 대체 뭘까? 누가 날 인식한 건 처음이라서. 일단 로카는 과부 맞아. 점장님은 평소에 사별한 남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 아코 역시도 남편 이야기는 처음 듣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는 아코에게 점장님은 덤벙거리고 발주미스가 산더미 같았고 뭔가 병이 있어서 허둥지둥 결혼한 그 덤벙거리고 멍청한 남자, 귀신이 되어서도 아내 곁에 붙어있습니다. 죽음이 둘을 갈라놓지 못했네요. 혹시라도 팬티바람으로 나타난다면 기겁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옆에 있었다는 유령 아츠시. 나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아츠시는 뭘 하고 싶은 것일까요? 로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무리잖아. 각박하군. 정론을 말하는 하즈키와 동의하는 아츠시. 사별한 전 남편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점장님을 좋아한다고 말해야 하는 하즈키는 뭔가 아츠시에게 섬뜩한 증오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이후로 아츠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버린 하즈키는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더라도 보이게 되어버렸어요. 일을 하는 내내 옆에 둥둥 떠다니면서 옆에서 짜증나게 여유로운 표정을 짓는 점장님의 죽은 전 남편이란 존재가 말이죠. 하즈키는 자신과 점장님 사이에 아츠시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남편 너머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에 뭔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말이죠. 로카는 드디어 하즈키에게 자신의 전남편의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죽으면 이혼하라고 하지 않나, 유품을 다 버려버리라고 하지 않나, 앞으로 나아가라고 늘 그런 말만 했지. 생전에는 집착이 없다는 듯 말했다는 아츠시. 그런 얘기를 듣고 하즈키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툭 털고 일어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집착이 없다고? 거짓말마. 그냥 툭 털고 일어나요. 죽어서까지 매달리고 있는 건 오히려 그쪽이잖아. 남편분의 바람도 중요하잖아요.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고 이 사람의 마음에 송두리째 빼앗는 것은 비겁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저랑 바람을 피운다던가? 농담하지 말라는 듯 나오는 점장님에게 말 돌리지 말아요. 지금 이거 중요한 대목이니까 라며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하는 하즈키. 줄곧 그녀를 좋아해왔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물집투성이인 손도 동그란 이마도
줄곧. 그의 고백을 듣고 대답은 하지 않고 인근 라멘 식당에 들어가 라멘을 먹으며 뜨거운 것을 먹으면 눈물이 나온다며 눈물을 흘리는 점장님. 날 좋아하는 거야? 그야 당연하죠. 그래? 그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한 건데요? 결국 아직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지만 하즈키는 아츠씨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어제 우산 같이 썼다고 노래 부른 저 남자에게요. 저 남자의 어디가 집착이 없다는 건지. 난 말이죠, 아츠씨씨. 조만간 당신 아내를 내 걸로 만들 겁니다. 22세 하즈키 료스케 인생 최초의 NTR 선언. 2009년 만화 여름눈 랑데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자신의 욕망을 투명하다 못해 크리피할 정도로 남겨주십니다. 어째서 펄이를 리뷰하지 않는 것이죠? 와, 감사합니다. 후타나리를 리뷰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세력만큼 강성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NTR 충들. 여성 입장에서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렘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테니까 이 취향을 납득하겠고, 남의 여자친구를 빼앗는 것에 이입하는 사람들은 정복욕이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이 인간에게 이입해서 이 장르를 즐기는 사람은 그 기저에 깔린 심리가 무엇일까? 여전히 의문의 장르. 이것은 언젠가 히토미 섹슈얼리티를 다룰 때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별을 겪은 과부에게 대시하는 것은 요즘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부도덕한 일은 아니지만, 내 눈앞에 전력으로 방해하는 그녀의 죽은 남편이 유령으로 나와있다면 얘기는 다르죠. 같이 우산 썼지 하면서 노래 보는 데다가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니 무리잖아요 라고 말하면 왠지 열받게 체념하는 스타일의 이 남자 아츠씨. 22세 하즈키의 인생 최초 NTR 선언 이후 아츠씨는 더더욱 경계하며 로카 옆에서 웃긴 표정을 지으며 무드를 못 만들게 한다든가, 점장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능청스럽게 뒤통수를 들이댄다든가,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하즈키가 그녀를 잡아뜨리는데 사이에 끼어들어서 방해를 한다든가. 저는 이 대목에서 아츠씨에게 사리를 느꼈습니다. 키스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은 점장님 앞에 뻔뻔하게 가로막고 있는 남편의 유령이라니. 짜증이 북받쳐오른 하즈키가 그런 아츠씨에게 반드시 있게 해주겠어, 당신의 불쌍한 남편 같은 것 이라는 소리를 했다가 로카에게 뺨을 얻어맞게 된다든지 하는, 이 만화를 보다 보면 아츠씨에게 열이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즈키가 딱히 선량하고 착한 사람도 아니어서 얘도 아츠씨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 처음으로 사리를 가졌는데 상대가 유령이라 못 죽여. 그렇지만 이 작품 주인공이라는 롤이 애매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즈키가 제일 비중이 적어요. 로카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무력하게 아내가 자신을 잊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아츠씨의 시점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아직 남편을 잊지 못했는데 자신에게 대시하는 하즈키 덕에 어찌할지 모르는 로카의 시점이 많이 나오죠. 하즈키는 1권에서만 나오는 페이크 주인공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은 뭐냐고요? 당연히 미련입니다. 미련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혹은 모두 불태워버리고 남은 죄인 것일까요? 미련이 사랑이든 사랑의 부산물이든 아직 아츠씨의 그것은 뜨겁기 그지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아츠씨의 오른쪽 귀는 조금 멀었고, 그것을 아는 로카는 아츠씨의 왼쪽에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로카의 오른편은 아츠씨만의 특등석이었죠. 하지만 하즈키가 그녀의 오른편에 서서 데이트를 하자며 걸어가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아츠씨는 로카의 오른쪽 자리는 늘 내 차지였는데 라며 못내 아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 남겨두고 떠나는 쪽과 홀로 남는 쪽, 어느 편이 더 괴로울까? 글쎄요,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괴로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밉살 맞기 그지없던 아츠씨도 가장 아픈 이별을 겪었던 당사자인 만큼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련은 아츠씨만이 가진 것일까요? 만약 아츠씨만 미련을 가진 것이라면 하즈키 입장에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런 귀신 따위 자신에게 아무 영향도 못 끼치고 그저 땅이나 조금 흔들리게 하는 정도인걸요. 이 작품에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츠씨만이 아닌 그의 아내 로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귀신이라는 존재의 미련 따위는 리얼스토리 묘에서나 나올 법한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로카가 느끼고 있는 미련은 더 현실적이죠. 아츠씨가 남긴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죽으면 내 유품 모두 버려줘를 로카는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즈키 말 맞다나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또한 아츠씨가 이토록 그녀 곁을 빙빙 도는 이유도 아츠씨가 죽기 전에 병실에서 눈물 지으며 가지 말라고 울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었죠.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는 로카의 말에 어디에도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요. 그래요, 아츠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22살 롬팽이의 NTR 선언을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해서 유품을 정리하지 못한 내 아내가 어쩌면 저 남자와 새로 살림을 차리게 된다면 방이 비좁다고 내 물건을 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죠. 이미 죽어서 그녀 곁을 떠돌고 있지만 감기로 앓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도 건네지 못합니다. 그녀가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내 아내를 빼앗겠다는 저 놈팽이에게 가서 우리 집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죠. 그녀가 죽기 전에 날 기억할까요? 그녀의 삶에서 나는 저절로 잊혀질까요? 살아생전에는 나를 빨리 잊어버리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츠씨가 빙이 되어버린 것 같군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 작품의 2권부터는 아츠씨의 빙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즈키 입장에서는 빨리 아츠씨가 성불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짜증나는 유령까지 세트로 사귀어주지 못할 것도 없지만 아츠씨가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이상 로카의 미련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하즈키는 아츠씨의 제안을 듣습니다. 자신에게 몸을 빌려달라는 제안을요. 그러면 뭔가 미련이 풀려서 성불할 수도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즈키의 몸을 빌린 아츠시가 겪는 상황은 지옥의 NTR 만가 하드코어 편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은 자신이 하는데 사랑은 하즈키가 받고 내 아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싫으나 좋으나 직접 몸으로 깨달아버리고 알맹이는 자신이지만 내 아내는 하즈키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밤도 같이 보냅니다. 미련이 생기기는커녕 미련이 폭발해버리죠. 플로리스트인 아츠시는 자신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꽃들을 모아서 선물을 남기고 자신의 유품 조음과 유고를 정리해서 강제로라도 로카가 자신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로카는 지금까지 하즈키 속에 있던 자신과 데이트했던 존재가 아츠심을 깨닫고 그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은 재회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미련은 나쁜 것일까요? 하즈키에게 이입하다 보면 저 밉살 맞은 남편 유령이 죽은 이후에도 아내를 놓아주지 않으니 밥맛이 떨어지고 아츠시 입장에서 몰입하면 내 눈앞에서 아내와 외간 남자가 키스를 하고 있는데 눈물조차 흘릴 수 없다는 것에 미련이 사라지긴커녕 가중되기만 합니다. 로카는 작품의 끝까지 유품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아는 하즈키는 로카에게 평생 두 번째여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죠. 22살 남자애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다니 제가 로카여도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결국 사랑에는 끝이 옵니다. 서로가 싫어지거나 누군가의 변덕 때문에 사랑이 끝나서 헤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잊지 못한 채 헤어지기도 하죠. 혹은 한쪽이 사랑이 끝났지만 다른 쪽은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이쪽이 더 흔한 케이스겠네요. 이 작품에서는 그냥저냥 좋게 하즈키는 두 번째 힘을 받아들이고 로카는 어느 정도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츠시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죽은 자신이 독점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만두게 되는 모두가 약간씩 양보하는 엔딩을 맞이하죠. 하즈키와 아내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도 하즈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아내 곁을 떠돌다가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성불하는 아츠시를 보면 짜증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정말 크게 사랑했나 보다 싶기도 해요. 미련이 사랑인가? 라는 것에 답은 몰라도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미련의 크기도 커지는 듯 합니다. 더 큰 것을 태우면 죄도 당연히 많아지듯이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너무 깊은 사랑은 아픔도 깊게 남기는 법이죠. 하지만 아츠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령이라서 그렇지 만약 살아있는 전 남자친구, 전 남편이었다면 그의 집착은 조금 무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착적인 미련은 사랑이 아니라고 아츠시의 아픔에는 공감하지만 도의적으로 이길 바라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진짜 감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편이긴 해요. 가령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강간을 했다 라는 얘기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이란 것이 꼭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사랑하면 악해질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죠. 평소에는 잘 모르겠다고 결론을 맺는 저지만 이 작품에 한해서는 제 답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츠시의 미련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미련과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